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79가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라멧 해 동사, 라멧 해 동사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갈라가 827쪽 패러다임에 있죠. 갈라, 칼형에서 갈라, 갈레타, 여기에서 이제 갈라 동사가 약간 인칭 남성 단수에서 좀 변하네요. 갈리타, 해가 사라져버리네. 그죠? 갈라에서 해가 사라져버리고, 갈리타, 갈리트, 그 다음에 갈리티, 그러니까 해가 사라지니까 갈루, 해가 약하다. 그죠? 그 다음에 글리템, 갈리누, 이제 미완료형으로 넘어가면 이글레, 이글레가 되네. 에로 변했습니다. 그죠? 이글레, 티글레로 이렇게 나가고, 어미 상실 미완료형이 있네요. 이겔, 갈라, 이글레에서 그냥 이겔이 되었고, 명령형은 자연스럽게 글레, 글리, 그 다음에 부정사 연계형은 리글롯, 그 다음에 절대형은 갈로, 그 다음에 능동 분사형은 골레, 갈루이, 수동형이 갈루이가 되었습니다. 그죠? 니팔은 니글라, 피엘은 길라. 피엘, 이제 니팔하고 피엘, 부활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동사가 아가, 어미 아가 다 살아나네요. 길라, 굴라.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니까 히글라, 히필, 호팔에서는 호글라, 히트갈라, 이런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보면은 상당히 간명한데 이 설명이 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패러다임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라 동사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동사이고 우리가 좀 잘 알아두어야 하는 동사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 특이사항이 규칙 동사와 다르게 여러 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라 동사는 A, 3인칭 남성 단수 완료형 갈라에서처럼 해가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갈라. 그죠? 그런데 이것들은 어근의 세 번째 자음으로 요드를 갖는 동사이다. 그러니까 라멧 요드 동사이네. 그러니까 갈라 동사가 라멧 요드 동사도 되고 또 라메드 바브 동사도 한때 존재했네요. 그러니까 라메드 바브 동사가 라메드 요드 동사에 흡수되었고 마치 이제 페바브 동사가 페요드 동사에 흡수된 것처럼. 그래서 라멧 바브 동사도 있었는데 그 흔적이 어디에 있죠? 샬라브티, 이게 샬라브, 나는 평안하다 에 나타나고, 그래서 명사형으로 샬레브가 있네요. 고요한, 샬르바, 고요함, 이 이중모음이 축약되면서 갈로티가 예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각주 2번에 보니까 이게 두 자음 어근인데 라멧 바브 요드 어근들은 원래 마지막 장모음을 가진 두 자음 어근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때때로 제시되었는데, 그러나 우가리드하고 페니키아어에서는 바브나 요드가 어근의 세 번째 자음으로 강력하게 입증되었다. 사이러스 고든이 그 바브나 요드가 어근 세 번째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다 하는 것을 우가리드를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해 주었고, 여기에 있는 샬레브 이런 동사를 통하여 이제 무라우카 선생이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B로 넘어가면 히브리어에서 라멧 해 동사의 변화는 상당히 규칙적이다. 그래서 규칙적이다. 세 번째 C로 넘어가니까 원시 세 번째 자음 요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다시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라메드, 요드, 라메드, 바브, 라메드, 해 동사는 서로 어떤 공유된 그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갈라 동사에서 왜 갑자기 수동태 분사, 아까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갈루이가 나타나죠? 아, 이게 원시 동사로서 요드가 살아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휴지 위치에서 표준적인 형태인 갈루 대신에 갈라브 형태처럼 형태가 나오고, 이글루 대신에 이글라유가 나오네요. 이런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 이 요드는 이글레티 이런 데 나타나고 있고 숨어 있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 요드는 중간자음이 생략된 형태로서 갈루, 이글루, 이글레에서 온 이겔에서 이제 또 탈락되고, 이 요드는 단어 끝에서 무금이 되어서 갈라로 되었다. 그래서 에를 가진 명사 형태들로서는 사데가 나오고 쓰데 연계형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사디도 있네. 사디, 사데카도 있고, 디, 칼형, 이제 칼형, 완료형. 어떤 형태들은 동작 동사들로부터 나오고 다른 동사들은 상태 동사들로 나온다. 그래서 동작 동사들에서 파생된 형태들로서는 3인칭 남성 단수 원시형이 갈라이에서 파생된 갈라, 요드는 맞자의 알렙처럼 무금이 있고, 3인칭 여성은 이제 3인칭 남성에서 만들어졌는데 갈라에서 그 타브가 이제 붙으니까 갈라트, 갈라트에서 갈라타, 갈레타 이런 여성 형태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희소한 3인칭 복수 형태로서는 갈라유가 이제 다시 살아남고, 상태 동사들에서 파생된 형태들은 갈리트와 함께하는 모든 형태들로서 갈리타가 나오네. 갈리타. 그 다음 미완료는 이글레, 이글레죠. 이글레. 관찰은 참조하시고, F로 가면 이제 이글레니까 이글레가 미완료형이니까 명령형이 되면 글레가 되겠죠. 글레, 티글레에서 글레. 부정사 절대형은 카토를 유추해서 갈로, 부정사 연계형은 글로트이며 원래 형태가 불분명하다. 그런데 각주 3이 여기 있는데 각주 3을 보니까 예레미야 13장 19절 호글라트인가, 호글라트, 포로로 보내졌다네요. 포로로 보내졌다. 이 형태는 실로암 비문에 나타나고 있다. 실로암 비문에 나타나는 형태까지 이렇게 최근 연구를 여기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사 연계형, 부정사 절대형은 이제 명사 역할을 하니까 명사 형태, 부정사 연계형은 이제 또 여기에서 길로트, 갈로와 연관되고 있다. 능동분사는 골레, 수동분사는 갈로이, 요드가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죠? 수동분사는 원래는 가툴이잖아요. 그죠? 가툴에서 갈루가 갈루이가 되었습니다. 파생된 변화들은 이제 니팔에서는 눈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 다음에 H로 가니까 파생된 동사 변화들에서 에와 이 모음 교체가 자주 발생한다. 수동형에는 항상 에가 나타나고 있는데, 창세기 24장 8절에서 왜 니키타는 에 대신에 이가 나타나니까 예외이다.
비수동형으로서는 이제 PL형에서 길리타, 길리트가 나타나고 있고, he filled his file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페이지 I로 가니까 끄듬 탈락 형태, 그러니까 갈라 형태에서는 끄듬이 이제 사라지네요. 그렇죠. 지시형, 도치바브는 명령형에서 자주 사라진다. 그래서 미완료형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동안 완료형을 소개를 했습니까? 완료형과 연관된 것들을 소개했고, 미완료형에서 칼형, 이글레가 이제 끝음이 탈락하는 형태들로서 이글레가 애가 떨어져서 이글레가 되고, 마지막에 이글이 발음이 어색하니까 예글이 돼요. 쇄골 형태들이 나타나서 가장 흔하게 예겔이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 그 다음에 이제 제1후음 동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바이아스, 그죠? 바이아안, 바타하르,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 아주 빈번하게 보는 형태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하르, 분노하다, 화내다, 이하르, 이텐, 이런 데서는 이가 유지가 된다. 아로 변하고 이로 유지되는. 라멧 해동사이면서도 페눈 동사는 is, yet. 라아 동사에서는 끝자음이 탈락된 형태가 많이 나오죠. 예레, 테레, 에레. 그렇군요. 히필. 직설법은 야글레에서 애가 떨어지면서 야글이 되고 쇄골화되어서 예겔, 멜렉이 말크에서 이제 온 것처럼 야르드, 야시크, 야르 이런 성경에서 자주 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니팔 형태에서는 이글레에서 마지막 애가 사라지면서 이갈이 되고 있고, PL형은 예갈레에서 예갈이, 예자브가 PL형이네요. 예자브, 이 뒤에 해가 사라진. 명령형은 하글레 형태가 애 탈락으로서 하글 되고 헤겔로 쇄골화 되는데, 예를 들어서 헤렙 형태가 제시되고 있네요. 독특한 형태네. 이게 명령형이에요. PL형은 갈레에서 애가 이제 탈락이 되어서 갈이 된다. 이제 전미사 앞에 나오는 형태는 완료형에서 갈라니 형태가 나타나고, 휴지 위치에서는 갈라니가 되고, 미완료형 이글레니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강세의 눈이 있는 것으로서 일러베 형태를 따라서 에를 가지는 일러벤누, 야르엔나, 에레에하,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에레에의 강세가 나타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미완료 명령형에서 잘못된 철자법인 요드가 나오는 하케니, 이건 잘못된 철자법이래요. 나를 쳐라. 분사, 마프르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오사, 그것을 만드는 자. 이런 형태. 일반적 관찰, 라멧 해 동사 변화는 라멧 알렙 동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이제 라멧 해 형태들이 라멧 알렙 형태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라멧 해하고 라멧 알렙 사이에는 유사성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멧 해 동사가 라멧 알렙 형태로 기록된 형태들이 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바예헬레 할라, 그가 이제 병들었습니까? 이런 형태. 그 다음에 M으로 갔더니 끝음이 탈락하지 않는 도치바브, 미완료형과 지시형에 있어서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 나타나죠? 이 현상은 끄듬이 탈락하지 않는데, 끄듬 이가 탈락하지 않는 형태. 그래서 파야세가 4번 나타나고 파야알레가 2번 나타나고 파이르베 이번에 파야알레 등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죠? 왕상 10장 29절에는 왕상 파야알레 왕상 10장 29절이 좀 독특한 건데, 병거가 이제 이집트에서 솔로몬이 삼자무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거는, 전차는 이집트에서 수입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은, 저 위에 아나톨리아 히타이트에서 이제 수입해 오고, 그래서 이제 말과 병거를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온 세상에 파는 이런 무역을 하는데, 여기에서 왕상 10장 29절이 파타알레 파테세가 나오잖아요. 여성형이 나오는, 여성 끝자음이 생략되지 않는 형태, 이제 알라 동사에서 이것은 이제 시상이 있네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과거를 표현한다. 113과 2. 그래서 chariot가 A chariot came up and went out of Egypt. chariot가 병거가 이집트에서 올라왔다. 600세겔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병거를 이제 사올 때 이것이 반복적이었다. 그리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시상에 있어서는 이 알라 동사 마지막 이 해가 살아난다. 그리고 이제 엔으로 넘어갔더니 에 대신에, 그러니까 제레 대신에 세골이 나타나는 불규칙 형태는 아람어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권유형에서 아는 라멧해 동사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네요. 그래서 권유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직설법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31절에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보고하고 그에게 말하게 해 주십시오 할 때 에엘레 베아기다 할 때는 알라 동사는 이 자체가 마지막에 끝에 해가 나오니까 권유형에서 다시 해를 반복을 할 수 없어서 직설법으로 이제 표현이 되었습니다. P로 가니까 칼형에서 부정사 절대형, 그러니까 이 모든 형태에 대한 설명을 이제 조목조목 하나씩 하고 있네요. 갈로 대신에 갈로, 해가 나오는 것 대신에 오 형태로서 갈로트 형태가, 그 다음에 연계형은 글로트 대신에 글로, 능동분사는 골레, 수동분사는 갈루이, 그 다음에 Q에서 히필 완료형은 히글레 형태와 함께 헤글레, 그러니까 히글레가 헤글레로 변하는, 힉틸이니까 히글리에서 히글라, 그 다음에 헤글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죠? 부정사 절대형은 헤글레가 있고, 그 다음에 명사 형태들하고 비교를 하면 바브가 나타나는, 나는, 그러니까 라메드 해 동사는 라메드 바브, 라메드 요드와 많이 연관되는데, 명사 형태에서 그 고대의 바브가 살아나서 샬르바, 샬레브, 그 다음에 에르바 벌거벗음이 나타나고, 아나브도 이 명사 형태네요. 아나바, 아나바. 이제 시편에 보면 또 예언서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단어가 아나브죠. 그러니까 아나에서 왔고, 그죠? 그런데 고대 바브가 살아나는 형태, 아나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 대해서 글을 쓰면 이 모든 변화 형태를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 것 같아요.
캐수트는 덮개가 나타나고, 요드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리에서 아르예 사자가 나타나요. 셔비에서 시브야 사로잡힘, 벨리 없음, 히자yon 히제yon. 이렇게 자세한 문법책이 왜 필요하나? 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이게 좀 전문적으로 글을 쓰려고 하면 이 형태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문법책이 참 잘 쓴 문법책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드가 숨어 있다. 사데가 사실은 시문에서는 사다이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왜 시문에서 사다이가 나오냐? 원래 내러티브에서는 사데인데, 이게 요드가 숨어 있는 것이 여전히 있다. 갓세, 이런 요드가 탈락된 형태, 가짜, 토라도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네요. 그죠? 야라인데, 원래, 요드가 살아 있었다. 토라. 야라에서 왔습니다. 그죠? 야라. 그래서 아람어에서도 오라예타가 나오고, 하존, 끝음이 탈락된 형태로서 레아, 동료가 레에도 있잖아요. 그죠? 레아에서 끝음이 사라졌다. 마알도 그러네요. 마알레, 레마안도 마찬가지로. 불규칙 동사로서 하야가 나오는데, 하야와 하야가 나오죠. 라멧 해 동사에서 이제 무라우카가 하야 동사를 다루네요. 하야는 라멧 해 동사잖아요. 그죠? 라멧 해 동사에서 이게 불규칙형이야. 고맙죠? 이런 걸 여기에서 다루어 줘서. 하야와 하야는 제1후엄 동사잖아요. 그죠? 하야. 제1후엄 동사이면서도 아인 요드 동사이고 또 라멧 해 동사네. 그러니까 이거는 삼중 약동사네요. 삼중 약동사니까 이건 상당히 변화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1후엄 동사이고 아인 요드 동사이고 그 다음에 라멧 해 동사이고 삼중 불규칙을 여기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후엄은 접두사의 모음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흐에, 익돌처럼 후엄 이흐에, 예흐게, 하가 동사, 그죠? 예헤세, 하사, 피하다, 이흐에, 그런데 헤헤이야가 있고, 후엄은 별 변화가 없다. 두 번째, 아인 요드 동사에서 요드는 자음이다 이거죠. 하야에서 요드가 자음이다. 그것은 끝음이 생략된 형태인 예히를 제외하고는 묵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흐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끝자음이 생략된 형태인 예히는 휴지 형태에서 예히가 된다. 베히처럼 끝자음이 생략된 형태에서 예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대신에 일반적으로 에가 나타나네. 에가 헤이에. 그러니까 대부분 하야 동사는 하야, 하예타, 하이티, 하이타, 하이트, 하이티, 하유 전부 다 아로 시작하는데, 그죠? 칼령에서 헤이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신에
하텝세골이 나오는, 왜 하텝세골이 나오죠? 하야 동사에서 요드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헤이에, 헤이템, 그죠? 헤이요트, 하텝세골 형태가. 그 다음에 접두된 불변화사는 요드 영향 때문에 이 모음을 갖는다. 리흐요트, 리흐요트, 비흐요트, 미흐요트, 이런 관찰, 하야 살다 동사의 칼 완료형의 하야 형태, 하야가 드물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인 형태 하이고 중복어근 하야이에서 사무엘하 12장 22절에 베 한나니 아도나이 베 하이가 나타. 그 다음 T로 갔더니 샤하 동산의 샤하 히시타펠이 되어서 히시타하 머리를 숙이다, 엎드리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샤하 동사가 이제 나타나네요. 어근은 원래 샤하 동사의 어근이 하야이래. 하야이, 하와이 어근이 하와이, 그러니까 라메드 요드 동사네요. 이 동사 변화는 히트팔렐이 아니고 히스타펠이다. 이 형태는 사역적 제기동작으로서 머리를 숙이다, 엎드리다. 이제 완료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관찰. 열왕기하 5장 18절에서 히시타하바야티는 부정사가 성서 아람의 형태에서처럼 모음 표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트는 부정사, 전미사 우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필사자는 우의로 잘못 기록하였고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그 잘못된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히시타하 오토로 읽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습니다.